자,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 이제 한 주의 마지막, 3월의 마지막, 그리고 1분기의 마지막이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현지 표현으로는 이거를 서커스 랠리라고 하는데 서커스 랠리. 예.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경기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을 등에 업고 중앙은행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중앙은행을 협박하면서 유동성을 미리 즐겼던 랠리. 하지만 이런 것도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 그래 맞아. 예, 4월 달도 역시 기업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이미 부진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거고. 진짜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올 1분기가 악재가 그렇게 뭐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180도 반전됐다는 건 이제 너무 인위적인 랠리가 아니었나. 브렉시트 결국 부결됐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방송하면 볼까요? 브렉시트? 지난 1월 16일이었어요. 월가 현지 전문가가 브렉시트는 결국 무산될 것이다. EU가 칼자루를 주고 있는데 EU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보내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국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옵션 선택이 불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저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고 우리 1월 16일 방송하면은 우리도 결국은 그래 유럽이 어떤 곳이냐 뭐 이랬잖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브렉시트는 일단 없는 재료로 받는 게 우리가 맞았다. 근데 이게 뭐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역시 우리가 맞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저 캡처까지 대단하십니다. 근데 소장님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갑자기? 저 때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2달 지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뭐 부동산 투자를 했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또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는 게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뭐 성관계를 주장했던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페이섹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위계에 의한 강압이었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막 변론했던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가 또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가 맞췄죠 하는 게 후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안 오죠, 안 오죠. 괜찮아. 어제의 악재가 오늘의 호재로 돌변하는 이런 시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죠. 자, 시장 전망 관련해서 이거 첫 번째 인터뷰 바로 보도록 할게요. MV 파이낸셜의 에리언 보즈단입니다. 현재 증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거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글로벌 성장 둔화는 장기적인 악재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는 당장 단기적인 호재다. 가만히 있어봐. 이분 저기 눈썹 그 문신한 백종원 씨 아니에요? 백주부께서 턱이 이렇게 딱 있어서.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은 솔직히 아닌 것 같은 게 해외에 보면 되게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백종원을 닮은 이분은 좀 후덕하게도 현재 증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패배자의 랠리든 뭐든 간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이미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앞으로 1년 내내 지켜보면서 증명이 될 장기 악재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당장 어저께 일요일날 저녁에도 나왔잖아요. 추가 관세 유예해준다. 이런 거는 당장 그때그때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마음 편하게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또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의 린다 디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이 1.5%, 지난 4Q에는 2.2%였죠. 자, 경착륙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 자, 연준 이제는 역할을 시작할 때인데 이 저인플레도 무조건 악재보다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무조건 악재보다 호재라고 하긴 자기도 좀 그러니까 호피무늬의 저 여성께서 일단 펀더멘탈리 봤을 때 1분기 GDP 전망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직전분기 4분기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일단 지난 4분기가 너무 부진하게 나온 거고요. 미국의 GDP는 항상 상저하고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3분기에 갑자기 막 3% 넘었다가 4분기에 3%대 유지는 해줬을 때도 갑자기 꺾였고 그다음에 1분기는 예상보다는 1.5면 나쁘지 않은 어차피 상저니까요. 그래서 경착륙 우려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연준은 이제 역할이 시작된다. 이 얘기는 약간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시각이 월가에도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무산시켜 준 것만으로는 연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막 금리 인하 내지는 유동성 환경을 더 뭐 풍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도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안 오를까가 아니라 지금 유가도 낮고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낮으니까 연준이 아무리 여기다가 양적 완화 내지는 유동성 공급을 때려도 갑자기 경기가 과열될 그런 정황은 멀리 있다. 그러니까 때려부어도 된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아전인수격의 호피무니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호피무니 발언은 무슨 발언이에요? 연준 역할 이제 시작. 요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더 인하에 대한 발언이 더 센 발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0.5%포인트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고위급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실제로 유럽 쪽에서 둔화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표적인, 펀더멘털적인 움직임이 증명이 뭔가 된다. 그리고 그게 미국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증명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압박도 더 거세지고 실제로 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황한 설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간단한 얘기를 제가 어렵게 해가지고. 근데 아니, 너무 사실 종합적인 뭐 이렇게 얘기였고요. 그쵸. 원래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 공조라는 게 그렇거든요. 저쪽 나라에서 안 좋으면 우리만 올리면 또 욕을 먹어요. 네네. 또 금리차 때문에 막 그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그 얘기 또 했잖아요. 지금 명앵커 얘기한 대로 연준 의장도 우리 미국은 견조하지만 네. 지금 우리 미국만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유로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의 생각은 사실 너무 빠르게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인하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인하해줘 막 이렇게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다가 뭐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뭐 그건 뭐 말고 뭐 그게 약간 트럼프식 협상 아니에요? 그렇죠. 0.5%포인트 던지고 던져. 0.25로는 좀 약간 약한데 그냥 해줘. 약간 원래는 0.25 원했는데. 거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예. 계산기. 비하 발언인데 용팔이 태팔이 인터넷 용어로 뭐 그 정도의 거의 저질 상술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입니다. 이분도 백종원을 약간 닮았네요. 미국 자동차, 미국 부품에 호혜적인 관세를 유예하는 것을 지속한다. 중미 양국 간 양보와 타협 상황은 긍정적이다. 미국 측도 기브앤테이크 플러스 결실 노력해야 한다. 전형적인 중국 국제시장 연구소장다운 말이었어요. 그 어제 밤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근데 이게 뭐 공산당은 왜 이렇게 일요일을 좋아해요? 우리 6.25 전쟁도 일요일 새벽에 났잖아요. 그리고 유로앵커하고 저하고 이 전에 이제 타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할 때인데 심지어는 그때 기억나요? 2014년인가? 너무 멀리 가. 아니 진짜 옛날 사람인데 2014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맞아요. 저녁에 네. 지불 준비금 인하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카톡을 하고 있다가 자기 이거 봤어 그랬더니 설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 시황을 막 원고를 썼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요일 날 또 이걸 내놨고 어쨌든 이렇게 뭐 서로 간에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이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 대신 미국도 기브앤테이크는 이제 그만하고 딱 이제 결실을 잡을 노력을 해야 된다. 남녀 사이에도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 여자가 세간살을 마련하고 뭐 혼수는 뭐 얼마를 하고 예단이 1,000만 원 넘으면 500만 원 돌려보내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날짜 잡자 이제 식장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다음 넘어갈까요?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환구시보 편집부 기자요. 네, 후시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후시진. 네, 이름이 후시진 맞나요? 예, 맞아요. 네, 중미 정상회담 무역 협상 연결에 관측이 좀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당국은 중간 과정 공개를 좀 꺼려하는 것 같네요. 수동적인 입장을 통해서 강조 통해서 포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까 어떤 이제 이야기인가요? 이분 이제 이름이 약간 연고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헷갈리셨는데 후시땡. 근데 이분이 나름도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 60년생인데 천안문 사태 때도 본인이 같이 시위를 했었고 오. 그러다 갑자기 언론인으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또 세게 갔어요. 이라크 종군 기자 막 이런 데 취재하고 막 이러다가 참 기자시네. 참 기자죠. 환구시보의 이제 편집부장으로 편집부
대기자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은 솔직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여기 끌려가는 상황이 맞고 미국이 요거 하나 해주면 그거 이제 꽃감 빼먹듯이 먹고 중국도 요거 하나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게 그 어떤 중화 사상이나 그 공산당의 어떤 그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으니까 중간 과정은 중국은 슬그머니 감추고 그냥 우리가 못 이기는 척 그냥 부탁 들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미국 측의 발표 내용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게 이제 유도하는 게 아니냐 체면 유지를 이렇게 한다. 아하.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솔직히 아쉽지 않아.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적극적이니까 먼저 이렇게 포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워싱턴에서 다음 또 협상 또 열리잖아요. 리오 부총리 와서. 그러다가 결국 예. 사인하고 협상에 서명하는 거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말하려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거랑 연동시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것도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미리 협상이 끝났을지라도 네. 형들끼리 한다. 아. 이게 그 글로벌 G2의 어떤 자존심인 거죠, 사실. 네, 말하려고 해서 그래야 되겠죠. 예, 스테이크 먹으면서 스테이키. 네. 딴거 알겠습니다.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에? 랍스타 나오면 어떡하지? 자, 다음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네. 노무라에서 나왔는데요. 팅류입니다. 중국 PMI 4개월 만에 50선을 회복했다. 증시의 호재, 지준율 인하를 지연시킬 재료다. 일시적 반등의 무게를 두고 상승세 복귀는 힘들 것 같다. 아니, 이것도 중국 국가통계국의 PMI는 또 토요일 날 나왔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주말에 이렇게 괴롭게. 아, 예. 참 괴롭겠어요. 예. 예. PMI가 어쨌든 50.5로 4개월 만에 다시 경기 확장 국면의 기준선인 50선을 회복했어요. 예. 증시에는 당장 호재가 그렇죠. 될 것이고 네. 또 지난 금요일도 일단 뭐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 대신에 중국이 올해 5번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지불 준비율 인하는 조금 늦춰질 것이다. 그래서 일시 반등의 무게를 두는 게 맞고 갑자기 뭐 PMI가 4개월 만에 50선 회복됐다고 해서 상해 지수도 갑자기 그렇죠. 상승세로 복귀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죠. 마지막 지준율 인하 지연은 요거는 그래 저는 살짝 의외네요. 그래도 뭐 요거 PMI 나왔다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가급적이면 총알을 좀 아끼고 싶잖아요. 아. 이거를 막 그 옛날에 오락실에서 1930이라고 있었는데 그 그- 핵폭탄 쓰면 예, 다 죽는 알아요. 거. 처음에 시작하면 핵폭탄 3개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아낀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옛날 사람 네. 멘트. 자, 이거 마지막 거 읽어보죠. 네, 전 백악관 안보회의 협상관 게리 세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손해가 더 큰 쪽은 김정은. 자, 워싱턴 서울부에 보다 적극적인 어필이 예상된다. 자, 트럼프 추가 제재 억제하면서 소통 중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분이 오바마 정부 당시에 백악관 안보회의의 중재관 역할을 했었던 분이고 상당히 그래도 지한파 이 사람인데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되고 나서 손해를 더 본 거는 김정은. 이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선을 봤는데 여성분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저는 그냥 뭐 내 차 타고 나간 10분 거죠? 가가지고 예. 명동에서 만났는데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보고 서로 아니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헤어졌는데 그 여자는 다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더 큰 또 손해를 본 제주도까지. 적. 더 큰 손해를 봤죠. 김정은이 열차를 4박 5일 예. 그것도 작은 몸뚱아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기차석에 앉아가지고 아. 4박 5일 왔다가 4박 정말 5일 갈 혈압 오를 때 것 같아요. 혈압은 요거 평소에도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워싱턴하고 서울에 보다 적극적인 어필을 할 것이고 이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네.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 예. 오히려 하노이 회담 결렬이 북한의 핵 포기를 앞당기는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이다라고 한 나름대로 해안이 있는 분이에요. 약간 역발상도 그래요? 하고. 근데 어쨌든 김정은은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입장 표명을 거의 안 했었잖아요. 뭐 아쉽지 않다. 그렇죠. 약간 센 척. 근데 이번에는 손해를 이렇게 입었으니까 야 지금 대북 제재 너무 심해. 우리도 뭐 굶다 보면 굶어 죽느니 뭐 맞아 맞아. 죽자 하고 한판 붙을 수도 그냥 있어. 막. 누르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핵 버튼 뭐 빨간 버튼. 배고파서 호프집에 있는 그 호출 베린 줄 알고 누를 수도 있어.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예. 트럼프가 추가 제재를 이제 일단은 자제해야 된다. 예. 스티브 무너신한테 내가 말했어. 이렇게 좀 생색내면서 이런 게 이제 서로 소통 중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나 여기가 아파. 그래? 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건데 솔직히 싱가포르 회담 뒤로는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 회담 결렬은 예. 그렇게 그냥 싱가포르 회담처럼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서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딴 주머니를 차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결렬된 게 여지를 남긴다. 남녀 사이도 원래 대화와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언제라도 갑자기 헤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다 보면 예. 또 잘 될 가능성도 크다. 알겠습니다. 자, 4월 첫 거래, 2분기의 첫 거래인데요. 시장 전망 김익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고 했나요? 방금? 이상 마무리.